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어제도 제법 양봉을 보이고 마감이 됐었는데 오늘은 코스닥, 코스피 할 거 없이 장막판에 굉장한 또 11월 말에 윈도우 드레싱이 펼쳐지면서 시장을 뜨겁게 상승 마감을 시키고 마감이 되었습니다. 일단 뭐 지수적으로 양 시장 다 뭐 코스닥은 60일을 돌파하고 코스피는 122평선을 돌파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수적으로 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이는데 일단 뭐 1차적으로 윈도우 드레싱 성격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장 막판에 올라갔던 이 갭만큼은 내일 뭐 시가에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좀 밀렸다가 소화하고 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시장을 끌고 2차 전지가 오늘만큼은 좀 밀어 올리는 월말 윈도우 드레싱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2차 전지 오늘 밤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고객에게 열대가 인도가 됩니다. 일단 뭐 그동안 사이버 트럭의 외관이라든지 그리고 지난번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뭐 대량의 생산은 바로 되지는 않겠지만은 뭐 생산량을 점진적으로 늘려가겠다 뭐 이런 발언 등 외관적으로 보면은 참 괜찮아 보이는데 딱 열대가 인도가 되는 부분이라 이 점이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을 해줄지 그리고 세부 스펙과 가격이 어떻게 나올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궁금한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이 국내 2차전지 종목군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그 반대되는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좀 무거운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12월 1일 내일이죠. 내일 모레 아마 발표가 되겠네요. 내일 모레 나오는 이 FEOC IRA 세부 지침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칩스법을 보면은 25%의 합작법인 지분율을 인정을 해주는데요. 이거는 이제 미국과 FTA 뭐 체결 국가 등도 동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야 자동차 부품에서도 무관세를 받고 하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이런 부분만큼 된다면 비록 국내 셀 기업들 합작법인들의 비용이 올라가겠지만 어느 정도 지켜줄 수 있는 내용은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게 그것보다 더 높게 나온다든지 하면은 약간은 또 반대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일 수도 있고 혹은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그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D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참 오늘 대단한 일이 또 발생을 했는데요.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끼고 서버용 D램 1위에 올라선 점, 그 다음에 D램의 점유율 격차가 불과 4%까지 좁혀져 버리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과거에는 압도적 1위로 계속 진행이 되던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SK 하이닉스와 굉장히 격차가 줄어들어 버렸기 때문에 오늘 보면 SK 하이닉스 거의 신고가 영역에 머물고 삼성전자는 0.14% 상승하는 데 마감이 되면서 참 이런 부분이 주가에 고스란히 녹아 남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반도체 D램 가격의 상승과 낸드 플래시 상승이 동반돼 버린다면 SK 하이닉스의 실적 증감률이 생각보다 훨씬 강하게 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종목군들 다는 아니겠지만은 시장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훨씬 좋았다라고 보여지고 HPSP가 최근에 강세를 이어가는데 오늘도 매우 뜨겁게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뭐 핵심 종목군들 다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캠트로닉스는 또 내일 관심 종목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솔브레인 홀딩스에서 자회사에 OLED 시각 공정을 하는 소재를 하는 부분에서 사업을 전면 중단을 했다. 사업 철회를 했다. 그러면은 남은 회사는 캠트로닉스가 소울 벤더가 됩니다. 단독 벤더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가 어떻게 되냐, 솔브레인 홀딩스 거 그냥 캠트로닉스가 먹는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캠트로닉스한테는 호재로 작용을 하겠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11월도 끝났고 12월 시장은 또 새로운 장이 열릴지. 11월 시장 어찌 보면 지수가 뭐 엄청 큰 폭은
아니겠지만은 상당 부분 반등을 해주고 마무리가 됐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0월의 하락분을 대부분 만회하고 그 이상까지 올라와서 9월달 고점을 향해 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2차 전지가 더 올라와 준다면 지수는 121선을 찍을 거지만은 2차 전지가 못 가버리면은 뭐 이 근처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어제 오늘 지수 상승 1등 공신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와 LNF가 되는 거죠. 이 에코프로 머티라든지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전부 다 최근에 시가총액이 엄청 많이 불어난 종목군들은 전부 다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에는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시장 보면은 그나마 최근보다 좋게 양 시장 다 상승 종목수 많게 마감이 됐고요. 코스피 거래대금이 12조가 나오는 등 거래대금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에 오늘 리밸런싱이 상당히 많았구나 이렇게 저는 좀 느껴지고요. 장 막판에 제가 이제 프로그램으로 해놓은 제 검색식에 53종목 이상이 150억 이상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53종목이 150억 이상, 이 금액만 얼마입니까? 150억, 200억 잡고 53. 와, 장 막판에 아무튼 코스피 거래 대금이 장 막판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좀 늘어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뭐 이것만 하면 막판에 2조 5천억이 들어왔나? 장 막판에 2조 6천억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리밸런싱을 굉장히 빡세게 시장이 돌렸구나 생각이 들어요. 2조 8천억.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3,800억 정도 들어왔으니까 장 막판에 이번이 뭐 MSCI 이 반기 리뷰보다 이 기관과 외국인의 윈도우 드레싱 성격의 수급이 오늘 매우 강하게 진행이 되면서 지수가 이렇게 점핑을 하는 일이 좀 발생을 했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 이 현상 때문에 유독 국내 증시가 좀 강한 걸 제외하면 나머지는 뭐 큰 이슈는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미 증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저항에 부딪히는 모습 속에 약간은 막혀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반면 국내 증시는 전일과 오늘 연이틀 시장이 상승하면서 코스닥은 60일을 돌파하고 코스피는 122평을 돌파하면서 10월과 11월의 상승을 전부 돌려놓고 마감이 되었습니다. 국내 증시의 반등에는 당연히 공매도 금지 효과 플러스 미국의 물가지수 하락과 고용 감소 및 배드이스 굿뉴스가 작용을 해준 점과 유가 하락 등에 더불어 이러한 기류가 10년물 국채금리를 4.2%까지 낮추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불러왔고 최근엔 빌 에크먼의 내년 1분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말하고 다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양시장 다 10% 넘는 월간 지수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미 증시는 전일 반도체 섹터가 강세를 보였으나 정강 후약으로 마감이 되면서 일부는 고점 경계 매물이 나오는 듯한데 금일 PC 물가지표는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약간은 지켜봐야 될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단번에 고점 돌파를 하려면 뭔가 임팩트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엔비디아 실적도 끝났고 뭐 AI 이슈 등도 뭐 추가적으로 나오는 건 없어 보이고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이미 전시가 된 상태에서 금일 10대가 인도되는 부분에서 스펙과 가격이 결정이 되고 추후 생산 대수 등이 공개가 될 예정인데 시장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다 생각이 듭니다. 수량이 적어서 일단은 판매 기대감보다는 그 세부 스펙과 가격 그리고 자율주행 등이 중요하리라 판단이 드네요. 국내 증시는 금일 전일 급등했던 2차 전지주들의 개파락과 함께 지수가 밀리면서 출발했는데 LNF의 추가 급등 속 전략 후강의 장세가 연출되었고 공매도 금지에 코스닥 150, 200 등 지수 편입 예정 종목들과 MSCI 편입 종목들의 수급들이 공매도가 없다 보니 전반적으로 다 좋은 흐름에서 패시브 자금 장세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장세가 기관 외인 수급주에 집중이 되는 성격이 강했던 시장이고 11월 월말 윈도우 드레싱은 정확히 53종목이 100억 이상 거래가 될 정도로 엄청 임팩트 있게 마감이 되었는데 단기에 커버할 물량을 커버해버린 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코스닥, 코스피 다 종가상 상승폭이 매우 크게 나타났던 하루였습니다. 반도체 섹터 수출 데이터만 보더라도 반도체만 큰 폭의 상승 나머지는 다 별로였습니다. 그리고 대만 트랜스포스에서
디램 가격이 기존 뭐 13에서 17%까지 봤던 게 지금은 23%, 27% 이렇게 폭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 반도체의 상승의 클라이막스는 내년 2분기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면서 반도체 흐름이 매우 좋았네요. 반도체 보면서 이제 DDR5 정도 좀 순환이 덜 돈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은 순환이, 그러니까 완전히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는 거는 추세 추종에 맞춰서 박스권 돌파 매매, 그 박스권이 깨지기 전까지 뭐 끌고 간다, 뭐 그 생각으로 본다든지 해야 되고, 그 외에 눌려 있는 종목에서는 어중간하게 급등한 종목군들 따라잡는 것보다는 일단은 이 카테고리별로 아직 파트가 돌아가지 않은 종목군들 위로 좀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DDR5 디램 증가 폭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모바일 디램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이 심텍, 그 다음에 TLB, 이 두 종목 보면 되겠죠. TLB가 아마 SK하이닉스 밴더고, 심텍이 이제 삼성 쪽의 모바일 글로벌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증가가 되면 분명히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기판의 검사 장비, 기가비스라든지 그 외에 이제 뭐 HBM 관련해서는 종목군들이 좀 밀려준다면 지켜보고 좀 봐봐야 되겠죠. 오늘 반도체 종목군들도 강한 쪽은 굉장히 강했는데 또 많이 못 가는 쪽은 또 안 가고 그런 모습을 좀 보이더라고요. 2차 전지를 보면 내일 나올 수출 통계는 완전히 개판일 확률이 99.9%입니다. 근데 쇼커버로 혹은 테슬라 효과 아니면은 FOEC 결과에 따라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단기 슈팅을 만들 수도 있으니, 예를 들면 위로 올라간다면 좀 줄이는 전략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양극재 기업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최근에는. 왜냐하면 양극재 수출 데이터가 박살이 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LNF의 경우 오늘 나름 코스피 이전 이슈까지 붙고 테슬라 기대감까지 더해져 타 종목보다 월등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일단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에코프로머티가 시총이 10조를 찍었는데 LNF가 6조를 하니 키 맞추기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5조가량 LNF가 투자 발표를 했죠. LS와 합작법인 설립, 그 다음에 걔네 자체적인 양극재 증설, 그 다음에 대구에 2조 5천억을 이용해서 뭐 이런 밸류체인 주식 계열을 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사실 이 부분으로 단기 급등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코스피 이전 상정에 대한 IR, 그러니까 기관 대상 IR이 29일 돌았는데, 그러면서 그 내용의 쇼커버가 금요일날, 그러니까 어제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 대구에 투자한다 이걸로 올라간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5조 가량의 투자를 발표한 LNF가 현재로서는 이제 자사주 포함 현금성 자산이 3,300억입니다. 그러면은 자사주를 뺀 돈은 상당히 적죠. 유동 현금이 상당히 적은데, 최근에 이 현금 유동성이 LNF도 이 영업 환경을 통해서 이익 창출이 더디고 거의 안 되다 보니까 현금 활동이 거의 없어요, 회사가. 그러면 도대체 5조 가량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다면 이거 자금 유통 계획을 우리는 좀 따져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랜만에 정부의 전고체 예타 승인 이슈에 전고체주들 강세 속에 한농화성이라든지 이수스페셜 K라든지 좀 강세를 보였는데, 저도 장 전에 이 기사를 좀 체크는 했었어요. 근데 2028년도까지 1천억이라 그러면 숫자가 제 기준에서는 1년에 2억씩 200억씩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연구개발이라든지. 상대적으로 너무 적다라고 생각을 해서 안 봐버렸더니 이쪽이 오늘 시장의 주도 테마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오래 갈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여전히 강한 두산 로보틱스, 에코프로머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가 봅니다. 5일선 이탈만 주의하고 보면 될 듯하고, 깨지면 주의가 필요하고 그런데요. 그리고 어제 이제 뭐 큐리옥스 바이오 급등한 이후에 파로스 아이바이오를 좀 언급했는데요. 뭐 무난하게 뭐 종목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오늘도 상승했다 좀 밀렸는데 추후에 밀려도 좀 괜찮아 보인다. 나름의 재료와 일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대부분 종목군들이 수급주 성격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특별하게 뭐 리뷰할 만한 종목군들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따 뭐 종목으로 보면 되겠네요. 자, 지수를
오랜만에 한번 보면 먼저 이거는 나스닥 종합입니다.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이때 만들어졌던 고점을 어제 이제 시가 뜨고 올라가서 전강 후 약으로 마감이 되면서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일단 오늘 밤에 이 음봉을 잡아먹는 뭐 양봉이 나온다든지 덧지를 그린다든지 이런 성격으로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죠. 근데 이게 이제 좀 올라가다가 음봉 맞고 이렇게 밀리게 되면 심리적으로 좀 이 구간 자체가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자리라 미국 시장은 사실은 아직은 이 구간이 넘어갈 수 있냐 없냐에 대한 확신이 잘 들지는 않습니다. 이 구간을 넘기고 신고가를 칠 수 있냐 없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얘네들도 단계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추가적인 어닝 모멘텀으로 올라온 거 외에는 이제 어닝이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다시 좀 밀려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닝의 힘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자, 국내 증시 보면 코스닥은 어제 장 막판 에코프로 BM과 함께 상승을 하면서 마이너스권에 있던 게 올라오고 이 최근에 단기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끝냈고, 오늘 시가 개파락에 5일선 2평이 올라오는 상태여서 시가부터 바로 빠르게 올려주면서 저가 대비해서는 1.5%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구간은 강한 저항대가 있는데 지수의 저항이 곧 2차 전지의 저항대에 봉착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지수가 이런 윗 구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FOMC에서 결과가 잘 나와서 올려준다면은 금상첨화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약간은 이 구간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라 쉬울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구간이 오늘도 장 막판에 에코프로 BM도 마이너스권 있다가 쭉 올렸던 것 같은데 맞네요. 마이너스권에 있다가 보합에 있다가 1.67% 올려주면서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왔는데, 내일 다시 올라간다면 이 장기 평선 뭐 이런 구간까지 한번 찍고 트라이하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뭐 돌파를 시도할 수도 있고, 혹은 잘 간다면 뭐 이런 구간까지도 갈 수는 있는데, 가야 가는 거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가야 가는 거다 라는 생각이 들고, LNF가 상대적으로 훨씬 강하죠. LNF가 이때 뭐 에코프로 BM 대비해서는 많이 못 올라왔던 부분도 있었었는데 일단 좀 많이 올라왔고요. 근데 LNF도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단기 저항이 좀 있는 자리여서 그 저항에 부딪힌 거고, 여기서도 저항을 맞은 자리라 저항대를 뚫기 위해서는 또 뭐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잘해야 이런 구간까지 올라오는 거고, 월봉의 5일선을 타야 주가가 우상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네요. 아직은 월봉의 5일선을 타지 못했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매물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잘해야 20만원이다. 잘해야 20만원이다. 지금은 잘해야 20만원으로 보인다. 과거에 BH 최근에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한 종목군들 중에 BH가 있죠. BH가 이전 상장을 아마 이 언저리에서 했을 거예요. 코스피에서 뭐 이렇게 올라왔을 때 된 게 아니고, 이전 상장을 한다 해서 주가가 막 올라오고 그런 건 아니에요. 보면 주가가 막 급등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공매도 쇼커버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보다는 주가 회사 본질의 펀더멘탈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2차전지 급의 엔캠 종목은 뭐 어제 신주 인수권 부사채 700억 정도를 만기 전 취득을 좀 해버렸는데요. 그거는 긍정적인 이슈죠. 전환사채 78,000원짜리를 만기 전 취득을 했다. 78,000원에 취득을 한 거니까 이자 주고, 그러면은 최소한 여기까지는 뭐 각오도 남겠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해 봅니다. 왜 취득을 했을까요? 왜 만기 전에 일단은 취득을 하고 뭐 긍정적인 흐름의 내용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SK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이 박스권 상단을 트라이 하고 있는데요. 이걸 과연 넘겨줄지 저도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이 구간까지 또 와서 좀 올라가려고 시도를 하는데요. 아무튼 SK하이닉스가 세기 때문에 반도체는 SK하이닉스 따라서 지금 가고 있고, 여기서 21선 타고 지금 올라가는 흐름이라 돌파를 시도를 정말로 하려고 좀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다 보니 오늘 뭐 SK 밸류에 있는 뭐 ISC라든지 이런 러버 소켓 종목군들 강세를 좀 보였었고, 그 외에 오늘 HPSP 굉장히 좀 세게 올라가는데
보통 양봉이 3개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3개 올라오면 단기에 좀 저항은 있겠죠. 5일선과 이 벽이 좀 벌어져서 그 다음에 캠트로닉스 엊그저께 한번 회원님들한테 추천도 했던 종목인데요. 그래서 21선 지지받고 좀 올라오는데 호재가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의 OLED 사업부가 이제 시가 관련된 사업부가 영업을 철수하는 이슈가 발생을 했는데 그 이슈로 여기를 돌파를 시도할지 좀 내일 주목은 필요할 것 같고요. 내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저항이 워낙 세다 보니까 시가 여기까지 간다면 시가에는 공략은 안 하고요. 예를 들어서 물량 소화하는 모습이 좀 확인되면 그때 보면 괜찮겠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뭐 주성이라든지 하나 마이크론이라든지 의미 있는 구간에서는 종목군들이 사실 잘 빠지지가 않아서 종목 편입을 하는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반도체 그 DDR5 관련해서 기판도 같이 필요하죠. DDR5 종목이 얘는 내려오면 21선 아래쪽에서는 그냥 무조건 매수로 대응해 봐야 된다. 그냥 내려오면 매수다 생각을 하고 떨어지면 매수로 보면 될 것 같고 심택도 이 윗구간에서 지금 잘 버티고 있는데요. 이 박스권에 흐름이 있다 보니까 좀 돌파는 아직 안 나오는 것 같고 5일선이라든지 뭐 이런 구간들 횡보하는 거 혹은 돌파하는 흐름 나왔을 때 그때 체크를 하고 들어가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가비스 저는 좀 조정이 좀 깊이 나왔으면 하는데 생각보다 종목이 매우 세네요. 이 구간이 저항이기도 하고 122평선이기도 하고 일단 보유예수는 끝났는데 그 보유예수를 연기금이 다 받아가 버렸어요. 그 물량을 보유예수가 나온 물량을 연기금이 다 먹고 가버리는 이 일이 발생을 해서 연기금이 비중을 요새 확대하는 종목을 사야 제가 봤을 때 수급주에서는 돈을 법니다. 그래서 일단 이 구간인데 저도 이거 회원들한테 추천은 좀 들어놓고 잡히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조정을 받으면 이때보다는 더 높은 가격에 사야 되기 때문에 좀 조정 나오면 네, 이런 구간들 해서 분할로 매수해 보시면 나쁜 흐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자율주행 쉬었고 로봇이 두산 로보틱스의 지속 강세 속에서 로봇이 매우 셌는데요. 두산 로보틱스 5일선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 가려다 봅니다. 일단 뭐 시가총액이 이제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만원을 가냐 못 가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두산 로보틱스는 10만원을 내가 찍냐 못 찍냐의 싸움에서 지금 발동이 걸려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기금이 오늘도 계속 100억대 대량의 매수를 하는데 얘네가 이제 수량으로 지금 매일같이 뭐 사고 있는 거라 자기가 원하는 수량을 기속적으로 지금 맞춰가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연기금에서 외국인들이 60만 주를 좀 들어오면서 지금 연기금이 240만 주를 산 거죠. 이 종목에 240만 주를 샀다.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6,400만 주. 6,400만 주 중에 240만 주. 360만 주를 사야 그러면 360만 주를 사야 지분 5% 공시가 나오네요. 지금 240만 주인데 연기금이 여기에 이제 아마 추가적으로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장 이후 산 물량이 240만 주. 그 다음에 공모를 받았나 안 받았나 모르겠네요. 연기금이 이 공모했을 때 아마 좀 그 물량도 아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뭐 대충 지금 3분의 2 산 거고 공모할 때 받은 물량 하면은 제가 봤을 때 5분의 4까지는 이미 샀지 않았나. 과거 여러 종목군들이 있는데 이 카카오 때도 그랬고 하이브 때도 그랬고 LG에너지솔루션 때도 그랬고 지분 공시를 해요. 5% 지분 확보를 업종 1위 업종 1위 종목에게는 이 패시브 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분 공시가 대부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신규 상장 이후에 그런 성격에서 지분 공시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힘이 좀 빠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이거를 뭐 외국인들이라든지 이런 패시브 성격을 잘 알고 있는 쪽에서 연기금 들어오는 거 확인되면 쏴버리고 그런 모습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이시네요. 오늘 보면 이제
시장의 우선주들 되게 많이 좀 급등 많았죠. 최근에 시장 한쪽에서는 이런 질 나쁜 행동도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우선주들 상당히 많았네요. 상당히 우선주들 시장이 약간 단기 고점을 만들 때 이런 현상이 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일단 뭐 지수 뭐 8월 달부터 11월 초까지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저는 이런 현상이 없이 그냥 연말 산타 랠리로 좀 이어지기를 바라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항상 경계의 심리는 좀 갖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어제 파로스 아이바이오는 좀 밑에서 오늘 잡아가지고 좀 올라갈 때 뭐 가장 꼭대기에서는 좀 못 팔았고요. 아침에 꼭대기에서 못 팔고 이런 구간에서 일부 좀 정리를 해놓고 또 가지고 넘어가고 있고 위에서 가지고 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메가터치 뭐 돌파 아침에 이제 이슈가 또 나왔을 때 빠르게 좀 들어가서 아마 여기서 팔았던 것 같아요. 한 5점 몇 프로 정도 수익 보고 나왔던 것 같은데 여기서 팔고 이런 구간에서 사실 보려고 맘만 먹었으면 볼 수 있었겠죠. 여기서 다중바닥 찍고 올라올 때 아마 이 흐름 보면은 했는데 별로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하고 싶지가 않아서 매매는 안 했었고요. 두산 로보틱스 막판에 그냥 쳐다만 봤습니다. 아유, 또 외국인들 대량의 매수가 좀 들어와서 막판에 이런 구간들 이렇게 돌파할 때 이렇게 고점을 돌파 못 시키게 되면은 동시호가에 개파락 나올 때도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동시호가를 더 올리면서 마감되면서 또 굉장히 또 세게 마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시장 일단 뭐 지수가 장 막판에 갭을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오전에는 어찌됐든 이 갭에 대한 처리 부분은 발생을 할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월 초에 보통 상승하는 종목군들이 나와요. 그 종목군들이 그 달의 주도주가 되는 혹은 그 주의 주도주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일은 그런 점을 좀 중심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국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